그 시각 작업장 마당에서는 뭔가 한창 준비 중인데요. 새로 개발한 제품 테스트할 겸 직원들 고생하고 그래서 수육을 해 먹으려고요. 소형 화로로 해가지고 개발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용기가 올라갑니다. 불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불 조절이 가능하게끔. 주물 생산뿐 아니라 제품 개발까지 담당한다는 작업장. 요즘은 이동성을 고려해 크기는 작고 가기능을 탑재한 제품이 인기 있는 추세. 그에 맞는 제품들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봐서는 평범해 보이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숯 열로 인해서 가운데 물이 데펴지는 그걸로 해서 수육을 하려고 합니다. 열 전도율이 좋은 주물의 특성을 살린 요리, 수육. 기대가 됩니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아유, 쫀득쫀득하게 생긴 저 수육.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스테인이나 뭐 알루미늄은 금방 식거든요. 무쇠는 근데 오랫동안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 식감 같은 게 더 좋죠. 수육이에요, 수육. 수육에서 수육. 빨리 오셔, 이렇게. 새벽부터 고되게 일하고 먹는 한 끼 식사. 그야말로 꿀맛이죠. 수육도 좋지만 오늘 점심의 하이라이트는 라면입니다. 라면 여기 좀 뿌리고 있어. 라면 있어, 라면 먹어야지. 여기다 해 먹으면 옛날 라면 맛 나요. 기름이 막 둥둥 떠 있고. 국물에 끓인 옛날식 라면. 저도 젊은 시절에 많이 먹었던 건데 이거 정말 별미죠, 별미. 어떠세요? 옛날 라면 맛이 나나요? 어떻게 끼리 잘 끓였나? 맛은 있네요. 짧은 휴식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털고 이거 길들여야 돼. 한 세트 분짜리. 이렇게 조금씩 피 나오는 모서리 이런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라인더를 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는 정밀한 작업. 쇳가루가 튈 수 있어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냄비에 거친 면을 갈아내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주는 작업자. 강도가 다른 연마기 3가지를 사용해 매끄럽게 정리해줍니다. 다음 공정으로 가기 전 꼼꼼하게 연마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공정만 남았습니다. 시즈닝 기계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길들이는 기계인데 그냥 무쇠는 그냥 쓰면은 녹이 슬고 그러니까 녹이 안 슬기 위해서 기름칠 해가지고 열로 그 기름을 잘 먹게끔 하는 기계입니다. 마지막 공정은 주물 제품 길들이기. 제품을 쓰기 편리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주물에 색을 입히는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사람의 손으로 했던 작업, 지금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250도, 300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물팬에 열이 골고루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뭔가를 준비하는 작업자. 아마씨유를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 장비에 최고 적합한 게 뭐 포도씨유라든지 뭐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마씨유가 최고 좋더라고요. 녹슬지 말라고 그 코팅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리를 할 때 음식이 들러붙거나 녹이 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코팅에 딱 맞는 기름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기름을 발라 꼼꼼하게 코팅을 했지만 아직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색을 내기 위해서는 몇 번의 같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그걸 방법을
4번에서 5번 정도를 해야지만 완벽하게 된 그 길들이기가 끝나는 겁니다.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굽고 기름칠하기를 반복. 길들이기를 하는 시간만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갈색빛이 도는 주물팬이 완성됐습니다. 그 시간 밖에서도 작업 준비가 한창입니다. 뭘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 시즈닝 기계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건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해서 길을 들여야 됩니다. 절구나 큰 솥은 수작업으로 길을 들이는데요. 기름으로 전체를 코팅하는 과정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네요. 다른 점은 직접 열을 가한다는 것. 300도에서 350도 가까이 되는 열로 표면을 골고루 지져주는데요. 불 조절을 저기는 전기로 그 센서에 맞춰서 하지만 이건 사람 감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가 정확하게 일정하지는 않아요. 저 기계를 제가 들여오기 전까지는 다 이 방식으로 딱 길을 들였습니다. 제대로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불 조절이 관건. 일정한 온도로 맞춰야 발색도 잘 된다고 합니다. 기름칠과 불로 지지기를 4-5차례 색과 빛이 살아났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흘린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고객분들이 오선선 모여서 제 불판을 사용하면서 가족도 화목하게 되고 그러기를 바라고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무쇠 이 불판이나 무쇠 제품을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방의 맛과 멋을 살리는 또 다른 도구를 찾아 성남으로 갔습니다. 고객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은 도자기 전문 판매장. 다양한 제품들이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투박하고 단조로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디자인과 색을 입은 모습이 눈길을 끄네요. 벌컬 개방 4인 손님 식구들 가족들 4인 이렇게 국물 있는 거 좀 넣고 그지? 밑반찬 넣고 시간 딸 집들이 할 때 쓸 수 있는 그릇 사러 왔어요. 도자기 그릇이 사용해 보니까 그립감도 좋고 소박하지만 멋스러운. 도자기는 일단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편안함들이. 이것도 이제 보면은 같은 건데도 위에 느낌이나 모양들이 이런 문양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유니크하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더 소중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보기에도 좋지만 음식을 담았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도자기. 아름다움에 실용성까지 더해져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도자기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기도의 한 도자기 제조 작업장. 이른 시간부터 작업이 한창인데요. 모든 제품을 수제로 제작하는 이곳. 하루 제작량을 맞추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한창 작업 중인 시간,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트럭 한 대. 지금 흙 들어온 거예요. 오늘은 70박스 정도 들어왔어요. 20일 정도 쓸 수 있어요. 보통 도자기용 점토는 작업장에서 직접 배합하기도 하는데요. 공정 단축을 위해 배합이 된 것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박스에 몇 킬로나 되는데요? 이게 22kg. 점토가 오는 날은 직원들 총출동. 그런데 이곳 작업자들 젊어 보이는데요. 평균 연령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많은 작업장이라네요. 붉은 빛을 띠는 이 점토는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데요.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수입을 해오는 흙이고 그쪽에서 이제 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만의 흙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입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어요. 배합이 끝난 점토라도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흙을 잘게 쪼개서 다시 한번 배합을 해주는 토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흙을 저희가 이제 기포 없게 이제 믹스를 해서 기포가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처지거나
갈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하며 점토를 그릇을 만들기 편한 형태인 가래떡 모양으로 뽑는데요. 토련 작업은 매일 아침 일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2번 이상 반복. 기포를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사실 토련기가 제일 위험해요. 저희도 좀 오래 작업을 했지만 손이 빨려 들어가면 자칫하면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오거든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는 작업.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합니다. 완성된 점토는 작업장으로 옮겨줍니다. 아유, 분배도 직접 하시나 봐요. 네, 그날 토련 담당하는 사람들이 토련 다 해서 각 테이블에 쓸 수 있게끔 다 갖다 줘야 돼요. 작업자 혼자 10kg이나 되는 점토를 30개에서 40개씩 옮겨야 하는 상황. 고들만도 하겠네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그릇 성형 작업. 남아있는 기포가 있을 수 있고 최소한을 좀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기포를 뺀 점토는 만들 그릇의 용도에 맞게 모양을 정리해줘야 하는데요. 주로 사각형 접시는 롤러로 점토를 펴는 작업부터 해줍니다. 적정한 두께는 5mm에서 8mm. 너무 두꺼우면 그릇이 무겁고 얇으면 깨지기 쉬워 적정 두께를 찾은 겁니다. 자칫하면 점토가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작업대로 옮겨줍니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도구를 챙기는데요. 보통 물레로 만들지 못하는 그릇류는 틀을 이용해 그릇을 만듭니다. 저희 판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다 석고틀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작업할 석고틀 위에 조심스럽게 점토를 얹는 작업자. 점토가 들뜨지 않게 누른 다음 세심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끝에 틀 부분을 이제 눌러줘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손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없애주고요. 정리 후 여분의 흙을 잘라내면 작업 완료. 석고틀로 만드는 그릇의 종류는 50가지. 크기나 모양에 따라 작업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식판 모양이고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개 이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크기도 크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1시간에 한 4개 정도? 난이도 높은 거 만들려면 몇 년 차 돼야 돼요? 3년차 정도 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 1년 차는 안 돼요? 안 돼요. 2년 차도 안 되고? 네, 저 정도 돼야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한 대로 정말 손놀림이 거침이 없는데요. 점토를 틀 위에 덮는 것까진 방금 전 그릇과 동일한데요. 식판인 만큼 그릇이 분리되는 부분에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다르네요. 그런데 애써 만든 홈을 다시 채웁니다. 이렇게 파면은 턱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구워져서 나오면은 갈라지거나 분량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릇 전체의 두께를 비슷하게 맞추는 작업. 쓱싹 패는 것 같아도 손가락에 힘이 잔뜩 들어갈 정도로 고된데요. 확실히 다른 그릇보다 손도 많이 가네요. 샐러드를 담는 큰 접시부터 반찬을 담는 작은 접시까지. 그릇 종류 정말 다양한데요. 석고틀을 이용해 만든 그릇은 2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건조를 시켜줍니다. 기본 건조는 반드시 석고틀에 넣은 상태로 하는데요. 틀이 수분을 골고루 빨아들여 그릇 모양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라내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무칼을 이용해서 다듬어주고 있어요. 가다듬은 그릇은 일주일 동안 천천히 건조시키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네요. 그냥 갑자기 말려버리면 이 판 같은 게 이렇게 틀어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구워져서 나올 때 되게 형태가 쓸 수 없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틀어지지 않게 천천히 말리고 있어요.